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개인 위생만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또 감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윤방부 연세대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방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 출신 국회 이명수입니다. 건강 네. 잘 관리하세요. 이정우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TJB 보도국 조혜원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JB 조혜원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려했던 대로 지난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집 밖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평범했던 우리 일상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우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메르스나 사스보다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 확산 속도가 빨라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뭐 4월, 5월까지 넘어간다고 하는데 감염 방지를 위해 아무런 총력을 다한다 해도 좀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지금 아산 진천에 교민들을 수용했는데 확산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우한 거주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에 격리 수용되면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는 물론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세계를 강타한 위기 속 대전 세종 충청은 안전한지 또 감염병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오늘 열린 토론에서 집중 점검해 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정부의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지만 사실상 심각 단계에 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혜영 기자, 지금 전국적인 상황과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의 상황은 어떤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현재 7일 기준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24명에 달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아직까지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전에서는 접촉자와 유증상자가 24명으로 17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를 또 7명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를 벌이고 있는데 이 접촉자 가운데 원광대병원에서 격리된 이 8번 환자의 접촉자가 있고 또 대구 명지병원에 격리된 17번 환자의 접촉자가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충남에서는 6명의 이 접촉자가 자가 격리 중으로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격리된 이 22번 확진자의 딸이 천안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 설 연휴 기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함께 식사를 했던 7명의 가족 가운데 3명이 확진된 상황에서 이 학교가 있는 천안으로 온 겁니다. 아직까지 증상은 없지만 이 10일 가까이 지역사회를 이동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에서는 19번 환자와 접촉한 일가족 4명에 대해서 검사를 벌였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9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편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2명의 우한 교민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6일에도 20대 남성이 인후통 증세를 보여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주말 사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있는 우한 교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충청도에서 확진자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모르죠. 이제 계속 앞으로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임 교수님, 지금 저희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신종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랑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좀 시작해보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세균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거보다 작은 생물이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에는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얼굴 다르게 참 말할 것이 많은데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7개가 나왔는데
네 가지는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병이고 다섯 번째가 사스라고 한 병을 만들었던 그런 바이러스고 여섯 번째가 지난번에 메르스를 만든 그런 바이러스고 이번에 일곱 번째가 소위 말해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는데 이걸 왜 코로나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바이러스는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껍질로 덮여 있으면서 그 뒤에 왕관처럼 쭉 돼 있어요. 그리고 왕관을 코로나라 그러니까 쉬운 얘기하면 왕관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왕관이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고 또 왜 신종이냐 하면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게 신종이냐 아니냐 유전자 배를 가지고 검사하는데 다른 메르스하고 다르고 사스하고 다르고 그동안에 뇌가 다르니까 신종 이렇게 붙였는데 원래 미국 사람들은 이거 차이니즈 플루 중국 사람 감기 바이러스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그래서 이 신종이라고 부르고 생긴 게 코로나 같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부르고 그래서 지금 일곱 번째니까 그 새롭게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께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이제 눈이나 또 코, 뭐 입 같은 또 점막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무증상 상태에서 과연 전염이 되는 것인지 그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을 위장관 계통으로 배 아프고 설사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코로나 또 지금처럼 호흡기에 오는 게 있는데 이번에 소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증상이 아주 조그맣게 시작합니다. 다른 사스나 메르스 한꺼번에 콱 오는 증상이 오는데 이거는 슬슬 증상이 나오니까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 그러지만 안 날 수도 있고 또 몸이 약간 찌뿌듯하고 목구멍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기침 좀 나고 그다음에 설사도 해요. 뭐 그러니까 이거 사실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소위 말해 증상이 굉장히 경미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환자가 느낄 수 없을 정도 되는 건데 또 하나 이 제일 중요한 게 소위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잠복기 뭐냐면 세균이나 바로 들어와서 병이 나타날 때 기간을 잠복기라 그러는데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은 하루부터 14일을 잡아요. 제일 피크는 닷새부터 일주일 사이에 잠복기고 제일 최장은 1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복기의 증상이 원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웬만한 그 사스나 메르스는 이런 잠복기에는 남에게 전파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독일에서 보니까 이거 중국 사람 만나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생겼더라.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자가 퍼뜨린다. 근데 그게 나중에 정정했어요. 보니까 조금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발견을 못했다. 그런데 또 그다음에 다른 그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또 증상이 없는데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무증상 때에 남에게 옮긴다. 이거는 100% 확진 아니지만은 굉장히 지금까지 그럴 거다 하는 쪽에 기울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고요. 또 하나 합병증이라는 건 원래 100명이 이거 신종 코로나 감염 걸렸다 하면 80명 정도 그냥 지나가요. 가볍게. 20명이 이게 폐렴을 일으키거든요. 폐렴을 일으키게 되면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건 딴 거와 똑같습니다. 폐 염증이 생기면 나중에 후유증으로 뭐 호흡도 못 할 수 있고 배가 굳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합병증인데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에 이 병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중국 사람들에게 의존하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중국도 발전했지만 그렇게 크게 보질 않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뭐가 된 거냐는 퀘스천을 소위 많은 학자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는 이게 끝나는 현재 우리가 볼 때는 8월쯤 보는데 그때쯤 이제 끝나고 나서 뭐가 다 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현재는 그 소위 말해서 중국과는 의존하다 보니까 아직 합병증이 다른 폐렴과 똑같은 그런 거로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회복이 됐다. 우리 뭐 회복이 퇴원시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럼 끝난 거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끝난 뭐 검사를 했더니 없었다 그래 퇴원시켰어요. 근데 이게 또 몰라요. 혹시 또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소위 이런 병이 지나고 나서 그걸 역학적인 연구라고 그러는데 그게 끝날 때 리포트가 되니까 그때 가면 지금 말씀드린 100% 명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정우 평론가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사스나 메르스보다 치사율은 낮다고 하는데 이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는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어떤 이유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 발생 오늘 네. 뭐 20일째 됐는데 이제 지금 현재 뭐 감염자와 그 접촉한 사람들이 한 1,234명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면 10만 명당 2.5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치사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30%의 치사율을 보였던 메르스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도 걸리면 4 내지 5% 정도의 치사율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경계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이 우리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률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주어서 지금 0.2% 포인트까지 낮아질 거라는 지금 연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발표가 나오니까 참 걱정이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렇게 체감하는 정부 발표나 통계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요.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그렇죠. 않다 보니까 장사들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네 일상의 패턴도 바뀌고 있고 이것이 이제 빨리 이제 정리가 되고 잦아들면 상관없는데 계속 지속화된다면 상당한 어떤 사회 경제적 어떤 피해가 증폭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피해가 계속 또 지역 경제도 미치고 있으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명수 의원님 이제 지역구에 아산 경찰 인재 개발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지금 아산 그 우한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정부에 요구도 하셨고 어떻게 대답은 좀 받으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 윤방구 교수님과 이정우 평론가님께서 이제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아산 지역에 직접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른 그런 그 별도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전국적인 사항과 이제 일반적인 사항인데 우선 이번에 확진자가 됐거나 또 지금 격리자로 되신 분들이 빠른 쾌유와 해제를 이제 기원을 드리고요. 또 많이 애쓰시는 공무원과 또 의료진, 자원봉사자 이분들의 노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응들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게 별도로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한에서 12월 달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우리가 1월 달 하순경에 와서 여기에 관한 대응을 사실상 시작했다는 거. 이게 전반적으로 좀 졸속적이고 또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특히 격리시설이 아산으로 결정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지금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과 시민들의 안전 문제인데 안전 문제를 당장 실정할 수 있는 게 우선 마스크와 손 소독 세정제인데 이거에 대한 공급 수급 관계가 아직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직접 현지 격리 시설이 있는 토사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마스크와 손 소독 세정제를 급하게 정부에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약 3만 부 정도를 더 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3만 장의 마스크라는 건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하루에 1,000만 장 정도, 1,000만 개 정도의 마스크를 생산한다고 합니다만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이 유통이라든가 이 매점 매석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만 아산 지역 시민들의 이 안전에 관한 우선 걱정과 우려도 많습니다. 빨리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산 주민들한테 사실 좀 더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제 그 우한 교민들이 그 아산이 격리 수용되면서 지역에서는 좀 반발도 있었고요. 또 그게 반발이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또 전해지고 이런 또 분위기가 또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아산 지역의 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한의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를 통해서 아산과 진천에 각각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그 내용들이 저도 좀 가슴 아프게 들었었는데 근데 어떻게 따뜻하게 교민들을 품자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손님들도 확실히 많이 줄었고 분위기도 아주 썰렁한 것 같고 지금 아산 진천에 교민들을 수용했는데 확산되지 않을까 저나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나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처음에 네. 천안으로 간다고 했었어요. 네네. 교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 자료가 이제 일부 공개가 되면서 천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산과 진천으로 이제 다시 결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네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예, 한마디로 이번 결정은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일을 결정할 때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엔 그런 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선 천안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걸 제가 이제 복지부 장관 또 행안부 그다음에 갔더니 결국은 청와대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청와대 수석한테 들은 이유는 한 가지는 놔둔 침대가 발견이 됐다. 또 하나는 인원이 늘어서 당초보다 천안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두 가지 다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아니 놔둔 침대 문제가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놔둔 침대를 쓰고 있는 시설을 결정했느냐. 그 답변이 잘 안 됐어요. 인원이 늘었다. 원래 천안에 가려고 했던 그 시설에 놔둔 침대를 쓰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인원이 늘었다. 그럼 인원이 부족한 대로 거기서 수용을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이 아산에 왔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를 완전히 다시 취소를 하고 이쪽으로 새로 결정한 것 그것도 이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비정치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만 전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게 천안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뒤에 주민들이 함께 거기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천안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의 경우에는 전혀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이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도 몰랐고 우리 아산 시장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주민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 얘기도 초산동 주민들이 처음부터 아산이 적지다. 이렇게 결정해서 이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덜 반발이 서운한데 크진 않았을 것이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결국은 경찰력에 의해서 이거를 집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부끄럽게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던 분위기가 왜 바뀌었느냐 하는 거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누대로 농사를 지면서 살아온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고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경찰력에 동원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일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다음에 협조할 걸 협조하자 이런 분위기가 생겼는데요. 그런 이 반대나 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다른 시민들이 어차피 올 건데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는데 거기 현지 주민과 아까 말씀드린 환영한다는 주민들은 저는 다른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어쨌거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교민들이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나 원칙이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마치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70년대 무슨 그 행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국의 경우에 이번에 바로 비행장에서 경락고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 격리가 최우선입니다. 과거에 호주는 섬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도 있고요. 이런 그 격리 시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비행기는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급조해서 정하다 보니까 변경하고 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제일 문제가 하고요. 변경한 게 문제입니다.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영 기자, 현지 아마 취재를 했을 텐데 분위기가 좀 이제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절차나 이런 데 대해서 화가 났을 뿐 우한 교민들에 대한 뭐 이런 반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좀 바뀐 뭐 그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취재진들도 우한 교민이 아산에 도착하기 정말 직전까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굉장히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혹여 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감을 놓치지 못했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저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SNS 상에서 뭐 우리가 아산이다라는 뭐 해시태그 운동을 벌여서 좀 따뜻하게 포용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교민분들 도착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현수막이 좀 내걸리고 또 손피켓을 들고 그 환영하는 그런 시민분들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듯 이 뭐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우한 교민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가짜 뉴스가 떠돌면서 좀 아산 시민분들의 마음에 좀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정우 평론가님. 예, 반대는 아마 어느 지역으로 갔어도 반대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뭐 솔직한 얘기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환영합니다라고 뭐 현수막 거는 거는 조금 자기적인 냄새가 좀 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아까 이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충분한 사전의 협의와 이제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간까지 그 과정을 보면 아산 시민들의 또 성숙한 시민의식만큼은 우리가 이제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내가 좀 임 교수님. 뭐 의사지만이 나도 아산 충무병원에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의사니까 그 분위기를 전하면 사실 아산 그 경찰이 이제 온다면 아직 우리나라 분들이 많은 공부도 했지만 이런 신종병이 오게 되면 퍼주는 거로 아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정해지고 나서 온양온천 시장이나 목욕탕 사람 안 오세요. 또 그 서울서 좀 오시던 분들 안 오시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문제는 경찰 인재개발연구원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산 그런 의미를 가지고 결국은 지역 경제나 문제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병원 자체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묻고. 그래서 뭐 말은 이건 의학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심리적인 것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사전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뭐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떤 거 좀 인지해가지고 그러고 옮겼으면 했을 텐데 그냥 옮기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도 그런 억측이 해소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그 잘못 저지르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예. 당장 제가 서울이나 타 지역 분들하고 전화나 이런 소통을 해보면 그동안 아산하면 충무공, 이순신, 온천, 관광 주로 문화 관광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하나 덧붙여서 이번에 그 경기시설 들어간 데지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거 이런 부분도 사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잠시 일시적으로 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미지에 어떤 그 배치되는 이런 것들은 아마 금방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래서 정부가 결정할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충분하게 숙고한 뒤에 결정을 했으면 결정을 바꾸지 말았어야 되고 전 천하로 가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결정을 신중히 해야 되고 신중한 결정 끝에 내려진 그런 선택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절대로 변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말씀이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하다가 우한의 그 지명을 지역명에 대해서 빼기로 했죠. 예. 우리가 한때 태안 기름 유출 때도 처음 접근을 태안이란 말을 써서 그 청정 해안이 그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그 배 유출한 배의 이름을 붙였으면 상관없는데 그 요번에도 사실은 그냥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간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는데 뭐 굳이 뭐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산이라는 걸 지명을 굳이 넣어서. 드러낼 필요까지 예.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교수님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꼭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우한 교민들이 이제 들어온 이후에 혹시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지지 않느냐 이런 아산 그 시민들의 좀 걱정이 또 있었고요. 또 인근 그에 저희가 이제 보도하기로도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좀 집을 비우고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옮겨가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의학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런 신종 감염병은 침방울로 옮겨집니다. 네. 침방울 내가 재채기나 가래 뱉으면 침방울이 가잖아요. 이게 2m는 아니고요. 3m 갑니다. 3m 내에는 맞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호흡기나 이런 데를 들어와서 병을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포마이트라고 부르는 책상, 테이블 이런 걸 환자가 뱉은 물질이 묻었거나 만졌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래 거기 있게 거길 만지면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은 한 6시간 정도를 우리가 보통 2시간, 3시간, 6시간까지 잡습니다. 또 하나 지금 큰 문제는 소위 말해서 그 공기 감염이 되느냐. 이게 괜히 사실 그게 제일 좀 걱정 중에 하나인데 중국에서 그 2층 아래층 사는 사람 중에서 전혀 관계없었는데 병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뿜어낸 그 소위 에어로졸이 공기로 다니다가 이게 그냥 들어온다 이거죠. 들어오게 되면 각막에 맞게 되면 눈으로 들어가서 이게 코로 내려와서 코 점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연막으로 들어서 이게 보통 흔히 5일 또는 2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공기 전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거는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공기 전염일 가능성은 아직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아까 거죠? 말씀드렸지만은 네. 항상 다 병이 끝나고 나서 신종이니까. 그때 이제 맞은 몇 분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없고 또 그런 바라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처리할 물건이 많잖아요. 거기서 네. 그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물건, 뭐 기구, 뭐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게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한 변수니까 자연히 의학적으로야 우리 의사를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의미 되지 않지만은 소위 의사가 아닌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무슨 얘기로 그 환자 중에서 가끔 그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꼭 그 신종 코로나 같은 데 생긴 사람이 옆에 탔다고 말이야. 그 외모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용 이렇게 이 사람이랑 그렇거든요. 그런 걸 고려할 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마 그 주민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그 뭐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저 의학적으로 드릴 수 아산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걱정을 더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인 게 있습니다만 당장 그 경찰 인재 개발원에는 약 300명 정도의 거기 내부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현지 그 내부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택근무나 이걸로 많이 바꿨습니다만 그 가족들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학적인 그 우리가 상식이나 그런 지식만으로 우리가 또 보여지지 않는 다른 부분이 또 있다. 만약 가족이 예. 또 나갔는데 그 사람 나 계신 줄 알았어요. 중간에 왔다가 출퇴근하면 그거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인재개발은 이제 예, 시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분리돼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그분들은 심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할 겁니다. 그 현재 근무 중인 내가 그게 직원들은. 왜냐하면 소위 네. 저 격리, 가정 격리라는 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딸이 분리된 방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시설이 변기 시설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저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가족이라도 네. 대화를 하려면 3m 떨어져서 해야 되고, 24시간 이걸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물건 사러 가도 안 돼요. 물건 사러 가는 경우는 레포트에서 물건 사러 가고, 그다음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보건소에 연락해서 그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가정 격리가 말이 그거 내가 볼 때는 정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거기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그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간에 시정 조치를 제가 요구도 했고요. 네. 그래서 거의 최소화하고 대부분 이제 그 출퇴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역시 그 여러 가지 또 뭐 여기 아산 사람이 서울도 가고 서울 사람이 아산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 전파의 가능성은 아까 말씀하신 몇 미터라는 공간적인 것만으로 볼 수는 없고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시대에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예, 기회를 저희가 조영 기자 한번 현지 네. 주민들 얘기 좀 들어보고요. 지금 그 우한 교민들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내부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뭐 밖으로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아산 인재개발원에서는 528명이 격리돼 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고 뭐 TV나 인터넷 사용은 다 자유롭고 가족과 지인 뭐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조로운 생활을 방 안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공포에 떨면서 지내던 그 중국 우한에서보다는 훨씬 더 정말 안정적이라는 반응이고요. 식사는 매일 도시락으로 하고 있고 또 물과 휴지, 구호 키트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고요. 매일 오후 4시에는 이제 간식이 제공되고 있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이제 나뉘어서 이 자가 체온을 측정합니다. 해서 조금 발열 증세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즉각 검체 검사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다들 그래도 잘 네. 지내고 계신다고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아산에 이제 결정되기 전에 충청남도가 이제 국제 관광 그러니까 관광 거점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선정하는데 충청도만 싹 뺐어요. 영남, 경북, 그다음에 부산, 전남북, 강원까지 이제 도시 하나에 선정했는데 충남만 이제 쓱 빠졌는데 보령시가 추진했다 빠졌는데 그 이후에 바로 며칠 안 돼서 이제 아산으로 결정하고 천안, 진천 이렇게 하면서 충청도에서는 이른바 충청 홀대론이 불거졌습니다. 충청도는 왜 나쁜 것만 하려고 하고 좋은 거는 이제 다 배제를 시키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의원님 하실 말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이 많죠. 제가 직접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네. 느끼는데 이거 단순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절대로 비정책인 그런 고려에서 결정된 건 정치인 고려가 없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게 충청권이고요. 또 전부 야당 지역입니다. 두 군데가 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충청 지역의 인사가 제대로 등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인재 등용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예산 배분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홀대를 받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광도시 선정이나 제일 우리 충청 도민들이 함께 요구하는 이 혁신도시 문제 네. 이거를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국토에서 그런저런 고려를 해서 이게 혁신도시는 충청도는 안 된다, 충남은 안 된다. 이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 고려밖에 안 됩니다. 어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혁신도시를 만들든 뭘 만들지 간에 경제 살리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죠. 충남은 세종시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거를 계속 논리를 고집하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나 먼저 총리께서 선거 끝나고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도민들을 우롱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아산에 이 격리시설 결정된 것도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다는 거죠. 달라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거점도시 육성 네. 사업이 아마 국비 한 500억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 부담해서 한 2천억 정도 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아주 굉장히 모두가 다 이제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백제문화권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충남이 배제가 됐어요. 영남과 호남과 강원이 한 이제 도시가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교민 수용 결정도 이렇게 또 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홀대론 얘기는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거는 이제 충청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대로 의원님도 계시지만 목소리를 좀 한번 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대승적인 거를 충청도가 이렇게 감싸 안으니 최소한 충청도의 혁신도시라든지 정말 충청도에서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수원 사업은 이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분권, 문화분권을 늘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산에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 배려는 전혀 이제 그거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늘 이제 충청권이 이렇게 배제되는 뭔가 영남과 호남은 꼭 이렇게 안배가 되는데 충청권은 꼭 배제가 되는 그런 게 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늘 이제 소외감을 느꼈던 것도 아마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도청이 이제 내포로 가면서 내포 중심의 이 충남 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또 샌드위치처럼 별다른 가시적인 어떤 정책적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이것 때문에 뭘 내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거 연동해서
출처권에 있는 이제 정치 일선에 계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분명히 이제는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용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좀 한 말씀 예, 드릴 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현재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뭐 축적 정치권에 뭐 어떤 야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여야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 그 아산의 이 격리시설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뭐 조건으로 하거나 뭐 대가성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과거의 어떤 특정적인 문제를 특정 지역에 대한 별도의 관심이나 배려를 푸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치권 또 우리 이 시도민들이 함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뭐 청와대 의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배려와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래도 청와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관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지역 경제 부분입니다. 지금 뭐 행사가 모두 취소가 되고 또 뭐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개학이 연기되고 또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들이 뭐 지금 출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 닫는 가게도 생기고 생업에 지장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을 무조건 피하는 엉뚱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태안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라는데 감염 방지를 위해 암만 총력을 다한다 해도 좀 솔직히 많이 불안하고 주변에 마스크도 안 쓴 사람이 많은데 괜찮을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인터뷰에 나왔던 접촉자 그 태안에 계신 분은 음성으로 나왔으니까요. 그건 확실하게 아시기 바라고요. 조영 기자, 지금 개학이 되면서 학부모들도 걱정도 많고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됐죠, 대부분 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일단 초등학교 경우에는 성모초등학교가 유일하게 개학을 연기했고 아무래도 초중 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습니다. 한남대의 경우에는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졸업식 그리고 학위 수여식이 모두 취소됐고 충남대도 17일에 예정됐던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졌습니다. 이 대전에서도 그 중국인 그 유학생이 가장 많다는 우송대학교가 이 학생들의 입국을 이번 달 말로 연기를 했고요. 이 카이스트도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이 1학기 개강일을 2주 미뤘고 학위 수여식과 그리고 입학식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따로 그 빈 기숙사 건물에 따로 격리를 해둔 상황이고요. 이 충남에서도 유치원과 뭐 그 초중 고등학교 4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지금 특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온 이제 유학생들이더라고요. 대전, 뭐 세종, 충남에 한 10,0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정우 평론가님,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대학교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학생들이 사실은 환자는 아닌데 우리가 너무 좋은 글씨를 씌우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빠른 속도로 이제 중국의 이제 중국 내에서도 타도시로 막 이렇게 전파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중국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중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느는 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뭐 이제 춘절과 이제 개학 시즌이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서 2, 3월 중에 입국하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이제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 이제 공부하는 약 한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건 한 7만여 명으로 지금 밝혀져 있고요. 또 지난해 이제 중국인들이 94만여 명이 이제 입국을 했다 그럽니다. 요 2, 3월 중에. 그 중에는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들어 있는데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확진이 될 경우에 공장이 이제 잠시 폐쇄를 하면 되는데 학교의 경우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응을 좀 들여다보면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서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 했는데
2주간의 격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자가격리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혐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 건강에 대한 이 위험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막아낼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그 사람들을 혐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차단할 수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세워서 이 청년들 혹시 이제 대학생들 또 근로자들 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매개자의 그 차단을 좀 조직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 네. 임영수 의원님은 지금 아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대학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혈맹 관계라는 북한도 일찍이 딱 중국 관광객 금지를 했는데 지금 우린 뭐 늦게서야 이제 후베이성만 했는데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그 안위성이라든가 저강성이라든가 5개 정도는 그게 입국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돼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산에도 상당한 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일찍이 예방적으로 이게 어떤 그 대책이나 뭘 만들어서야 되는데 지금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게 개강연기나 그다음에 이제 그 격리시설인데 말씀한 대로 개강연기는 할 수 있는데 격리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가격리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굉장히 저희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 정부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외교적인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교육 차원의 고려가 돼서 제한 조치를 저는 뭐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인 거니까요. 우리가 함께 우리 국민 안전과 또 그분들 안전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만 눈치만 보는 식의 이런 저자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가 이제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치사율이 낮다고는 해요. 낮다고는 하는데 지금 전 세계를 이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예방 수칙은 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뭐 제대로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인터뷰를 좀 들어보고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요즘 불안한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사람들한테 언제 사용되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뭐 4월 5월까지 넘어간다고 하는데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뭐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조사하고 접촉자 찾고 있고 하고 있지만 조금 많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 비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게 아쉬운 분위기입니다. 예,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그 마스크만 잘 써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바른 예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선 올바른 예방은 그런 환자를 피하는 거겠죠. 근데 그걸 누군지 알 수. 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동남아까지 쫙 퍼졌으니까 꼭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니까 첫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그럴 만한 가능성은 피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걸 막는 방법은 그 N84니 95니 하는 거 들으셨을 거 뭐냐면 소위 입자를 어느 정도 막느냐. 근데 94 정도는 숨이 답답하니까 80 정도 이상의 마스크 그건 반드시 쓰는 거라고요. 손을 씻는 거는 세정제도 있지만 사실은 비누로 3분 동안 깨끗하게 쓰면 충분해요. 그렇게 그 씻는 거 말씀드리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뭐 의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묻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깨끗하게 소독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무슨 약을 먹거나 폐렴 예방 주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그건 폐렴균을 지금 문제가 안 되고 또 무슨 한간에 뭘 먹어라 뭐가 좋다 뭐 별리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일절 믿지 않으시고 간단해요.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절대 손 가지고 얼굴 만지지 마시고 마스크 정확히 24시간 쓰고 그다음에 또 뭐보다도 그럴 만한 사람은 피하고 뭐 이 정도면은
아마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근데 그걸 개인으로 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막아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은 다음에 얘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네네.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뭐 확진자들의 동선 관리라든지 네네.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숫자 또 발표하는 부분들도 좀 네네. 여러 가지 좀 허술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쭉 보아온 바로는 지금 말씀한 대로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메르스 우리가 경험 2015년에 했는데 그때 지금 뭐 민주당도 많이 비판도 하고 고치겠다고 한 것이 초기 대응력을 강화시키자. 컨트롤 타워, 리더십이 이게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전담기구 신설해야 된다. 또 감염병에 관한 연구, 인력, 보강, 그다음에 전문 병원, 이 격리시설, 그다음에 기금 조성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라는 데가 제일 중요한 핵심 시설인데요. 거기에 지금 본부장이 차관급입니다. 차관하고 차관급은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지금 10개월째 공석이에요.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장 산하에 차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전문직이 아니에요. 행정직 위주로 돼 있어요. 이런 거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임명하고 빨리빨리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대응을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이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이 지역의 보건소 그런 연계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행정하고 민간 이번에 민간 병원에서 또 몇 번 5번 거쳐갔는데 거기서 제대로 이게 검증이 안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기관과 민간 병원 관계 전반적인 이 대응을 지금처럼 해서는 이게 빨리 고쳐지기 어렵고 지금이라도 미흡한 걸 빨리빨리 고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 그다음에 인력이 안 됐다.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 공무원 많이 증원하는데 왜 여기는 증원 안 하냐고요. 정부 의지 가지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실내를 보면 12번 확진 환자의 경우가 네, 이제 이분이 48세 중국인 남성이 이제 방역 체계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에서 온 일도 없고 본인이 어떤 확진자와 이제 정확한 접촉점도 안 보이는데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거 하나 가지고 이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매개자로 이제 확진이 돼 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12일간 뭐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14번 환자로 이제 확진이 됐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명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국 여행 이력과 이 호흡기 증상, 이 증상 여부에 초점을 둔 이런 그 보건당국 방역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동남아 전체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공조와 이제 감염 의심자에 대한 어떤 사례 정의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부분은. 뭐 저희들이 지금으로서 총선에 영향을 있는데 지금 후보들 같은 경우는 네네. 마스크 써서 네네. 얼굴 가리니까 얼굴을 알리지도 못하고 악수를 못하니까 명함도 못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성급하게 총선의 유불리를 따진다는 건 좀 저희들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요. 사실상 미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도 좀 자제를 하고 특히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악수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눈인사, 그다음에 이제 하트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그거보다도 빨리 이 문제가 조속히 치유가 돼서 한 사람의 국민의 또 시민의 생명이 이뤄지지 않도록 꼭 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정치는 그다음이고 선거는 그다음입니다. 네, 일단은 이거 치료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정치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근데 물론 그건 많은 얘기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정치도 더 중요하죠. 어쩌면 법적인 또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이 아마 SNS로 아마 이제 많이 옮겨갈 것 같아요. 실제로 하기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SNS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전반적인 지금도 뭐 패턴이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개소식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이번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또 선거운동이 좀 간소화되는 어떤 그런 촉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정치권이 안고 있는 고민 중에도 이 국민 건강이 물론 중요하지만 또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의 알 권리로 해서 선거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고민해야 될 뿐입니다. 교수님, 뭐 조금 뭐 결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거 백신 개발될 수 있을까요? 아마 6월까지 가능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첫째 병이라는 건 세균과 인간과
그 사이에 하나의 그 지렛대처럼 있는 게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게 환경인데 이 둘 사이의 싸움에서 이런 그 환경이 어느 쪽에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이 병은 막을 수도 있고 더 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숙주 종교사 이 소위 정치 또 경제, 문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숙주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정책을 피면은 아마 소위 제일 큰 걱정이 지역사회 감염, 그 다음에 또 전염원이 이게 막히지 않은 거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좀 소위 지렛대가 되는 환경에 속하는 정치권 그 사회권이가 좀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주면 나머지는 의사들이 방역팀이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러나 너무 병을 무서워하진 마세요. 개인 그 위생 관리를 좀 과하다, 엄격한 설정을 지키면 이런 병은 또 걸리지 않는 게 이게 의학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신종 코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조혜연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사실 정말 많아요. 어느 병원에 뭐 확진자가 나왔다더라, 뭐 어느 지역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더라. 이게 사람의 목숨과 또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유포하지도 또 뭐 작성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참 유익한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이제 4월쯤 뭐 치료약 개발 이야기도 우리 윤 교수님 통해서 듣고요. 또, 예, 또 6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검사법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감염을 막고 또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볼 때 정부 대응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또 이제 적어도 적극적인 신고 또 계속해서 의심하는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걸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는 곧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임영웅 의원님. 예, 뭐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번 겪는 건데 그동안 소위 그 위안권도 고치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위안권을 고치는 국가 차원의 방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아산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산 시민들의 안전과 또 이 경제의 여러 가지 고충을 좀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대책이나 그런 논의가 좀 이어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빨리 모든 분들의 안전을 좀 계속 좀 확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아까 뭐 말씀하시긴 했지만 짧게 뭐 그래서 뭐 부탁드릴까요? 저희 병이라는 게 소위 한 사람이 앓는 거지만 전체가 다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거니까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감염병 이거에 대해서는 너나 없이 단결해서 한번 의사는 의사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정치권 정치권대로 정부적 힘을 합해서 막아서 최소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병이 우리 사회에 없어지도록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 대응에 치료하고 있는 누군가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감싸는 주민들 그리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막연한 불안감과 확진자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감사와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